마리홀 에츠는 칼데코상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 작가예요. 칼데코상 후보에 모리스 샌닥 다음으로 후보를 많이 올린 작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랑 같이 놀자는 이 조그만 아이가 아마 마리홀 에츠 자신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요 안에서 이제 동물들하고 놀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가는, 이제 그렇게 마리홀 에츠가 어렸을 때 동물들하고 재미있게 놀았던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했죠. 메뚜기야, 나하고 놀래? 내가 메뚜기를 붙잡으려고 하자 메뚜기는 톡톡 튀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메뚜기가 다가와서 옆에 앉습니다. 개구리도 다가오고 뭐 거북이도 다가오고, 아이가 동물들하고 친구가 돼서 잘 노는 이야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자면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오늘은 마리홀 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홀 에츠는 칼데코상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 작가예요. 칼데코상 후보에 모리스 샌닥 다음으로 후보를 많이 올린 작가,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9밤, 이게 칼데코상 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처럼과 나랑 같이 놀자, 이게 안어상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홀 에츠는 1895년에 출생해서 1984년에 사망을 했고요. 이제 사진을 보시겠지만 젊었을 때 이렇게 생겼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생긴 그런 얼굴이죠. 마리홀 에츠가 굉장히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멕시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멕시코, 또 이탈리아, 이렇게 당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직업도 사회복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좀 품어주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죠. 크리스마스까지 9밤도 친구가 이제 멕시코 가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왜 멕시코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슬프고 힘겹게 사는 그런 아이들만 그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불평을 듣고, 멕시코에서 그래도 삶을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도 좀 그려야겠다 하고서 이 작품을 그린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랑 같이 놀자는 동물들 이야기죠. 이 바로 나처럼도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동물들하고 같이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자연 생활을 즐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아마 마리홀 에츠 자신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요 안에서 이제 동물들하고 놀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가는, 이제 그렇게 마리홀 에츠가 어렸을 때 동물들하고 재미있게 놀았던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아이가 숲으로 이렇게 놀러 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린 여자아이 혼자서 숲으로 놀러 가는 거를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독자들도 있는데, 연구자들은 어떻게 평을 하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 해가 있죠. 해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굉장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면서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있는 게 그 시선이 이 아이를 향해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이 해가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를 지켜보고 보호하는 뭐 어떤 어머니 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절대자 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으로 가서 동물들하고 섞여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에게는 어떤 수호자가 있고 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해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놀러 나가죠. 그래서 나하고 놀래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뚜기 한 마리가 들풀 이파리에 붙어 있었어요. 아침밥으로 이파리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했죠. 메뚜기야, 나하고 놀래? 내가 메뚜기를 붙잡으려고 하자 메뚜기는 톡톡 튀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런 그 구조가 되풀이됩니다. 아이는 동물에게 다가가서 나랑 놀래 하면은 동물은 달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민들레 혼실지만 불어서 날리고 시무룩하게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 앉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메뚜기가 다가와서 옆에 앉습니다. 개구리도 다가오고 거북이도 다가오고 전에 도망갔던 동물들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전에 나오지도 않았던 이 사슴까지 나와요. 이 아이의 눈 보이시죠? 사슴이 다가오는 걸 가만히 앉아서 옆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다가오면서 아이의 뺨을 핥아주는 거예요. 아이 행복해. 모두들 나하고 놀아주네.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필치도 부드럽고 그리고 구조도 간단하고요. 언어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죠. 아이가 동물들하고 친구가 돼서 잘 노는 이야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자면요. 처음에 이 아이가 동물들에게 가서 나랑 같이 놀자 그러고 잡으려고 하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그 타자의 대상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으니까 내가 쟤를 거기에다가 써야 해 하는 아주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나랑 놀자. 아이들이 놀자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제 그런 목적 의식이 이게 발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하고 놀만 하네 하고서는 이제 다가가는데 정작 그 대상은 저 사람하고 혹은 저 친구하고 저 아이하고 놀 어떤 자세도 돼 있지 않고 제가 나하고 놀고 싶어 한다는 어떤 그 사전의 지식 혹은 정보 이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당하는 거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타자의 대상화가 어떻게 그 타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드는가 하는 거를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참 정말 무해하게 그냥 나랑 놀자 하고 다가가는 것 같은데 정작 동물들은 이제 그렇게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뒤에 가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냥 나는 나 자체로, 그리고 저 동물은 저 동물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된다 하는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철학적인 설명이 좀 따라 붙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상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의도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은 안 된다. 그냥 그 대상을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가만 내버려두고 하면은 뭔가가 일어난다. 둘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 나처럼 같은 것도 아이가 계속 이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해요. 고양이처럼 따라 기고 닭처럼 우쭐거리면서 걷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또 걷고 이럽니다. 모든 동물들의 움직임을 다 따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얘는 나하고 놀아 일리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를 관찰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따라하고 하는 거예요. 저 상대를 어떻게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저 상대에 화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빠를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물 친구들처럼 달리지 않았어요. 바로 나처럼 달렸지요. 여기 이렇게 강조가 돼 있죠.
바로 나처럼. 나랑 같이 놀자도 그렇고 바로 나처럼도 그렇고 나. 근데 나만 나인 게 아니라 저 동물도 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 저 동물도 바로 저 동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내가 되고 그 동물은 그 동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자기 정체성 혹은 자주성 혹은 독립심 이런 거를 은연중에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철학적이고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와 동물들의 그 형상과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거는 한국의 번역이 어떤 전집 속에 들어있어서 아마 낫권으로 보실 수는 없을 텐데 저한테는 마리 홀레츠의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림책 중에서도 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내 인생 그림책으로 꼽을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길베르토와 바람이고 그 멕시코 가족하고 친구라고 했는데 그 가족 중에 아이를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하고 바람만 나와요. 바람하고 이 아이가 노는 얘기가 전체 책을 다 차지합니다. 어떻게 바람하고 놀까? 바람은 바람 자체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을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바람하고 노는데 바람하고 잘 놀다가 바람이 심술을 부리고 또 바람하고 잘 놀다가 심술을 부려서 우산을 뒤집기도 하고 또 바람이 잘 놀아요. 이렇게 그 울타리 문에 매달려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울타리 문을 흔들어 주는데 어떤 때는 바람이 안 불고 난 너랑 안 놀아 그러고 안 흔들어 주고 그래서 나는 오늘 네가 싫어 하고 아이하고 바람하고 계속 이렇게 노는 얘기예요. 뭐 비눗방울을 날리기도 하고 바람개비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람하고 잘 놀기도 하고 바람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다. 저 놀이 대상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아이들의 그 놀이, 바람하고 놀고 동물하고 놀고 그러면서 내가 저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구나. 어떻게 대해야지 좋은 관계가 생기는구나. 늘 좋은 관계만 생길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이야기를 은연중에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을 마리 홀레츠의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환하고 아주 부드러운 노란색 안에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재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그런 마리 홀레츠의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마리 홀레츠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